양준명입니다. 국립소방병원 설계 입찰과 승진 인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14명이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전직 소방청장도 2명 포함됐습니다. 오송역 개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청주시장의 발언에 모욕을 당했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주민 자체 여론조사도 곧 공개됩니다. 귀농을 했다가 농사를 접은 시내버스 기사가 시골버스를 운전하며 느낀 소외를 책으로 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소방관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 1,900여 원을 들여 건립 중인 국립소방병원. 설계 공모 당시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전 청장 등 소방청 윗선과 업체, 브로커가 유착해 조직적으로 비리에 가담한 걸로 결론 짓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된 인사청탁 혐의까지 드러나 모두 14명이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2025년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국립소방병원. 40억 원 규모의 설계 수행업체 선정을 놓고 뒤늦게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소방청 압수수색 등 수사에 나선 검찰은 7개월 만에 전 소방청장 등 고위 간부, 업체, 브로커 등의 조직적인 유착이 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입찰 참가 업체, 브로커, 소방공무원, 심사위원이 서로 유착되어 조달청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속인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설계 공모 당시 건축사무소와 브로커가 소방청 공무원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미리 빼냈고 이어 심사위원 2명을 사전에 포섭해 높은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결과 이 사무소가 속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소방청 고위 간부들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입찰 비리를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찰 비리에 가담했던 고위 간부는 이번엔 승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온 당시 소방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뒤 소방 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도 인사검증 통과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다른 소방청장이 뇌물을 수수한 정황까지 포착하여서 그 부분까지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검찰은 입찰, 인사비리에 얽힌 전 소방청장 등 5명을 구속 기소했고 또 다른 전 소방청장 등 9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다 이미 계약이 끝난 사안인 만큼 국립소방병원 건립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의 한 도로에서 이스라엘 국적 외국인 관광객 등 30여 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35명 가운데 14명이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21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버스는 경주에서 출발해 안동을 거쳐 충주의 한 숙박시설로 이동하는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언덕길에서 시동이 꺼진 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전복됐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를 주지 않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품위 유지를 위반해 출석 정지를 받으면 출석 기간 중 의정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해 절반만 주게 한 국민권익위 권고안보다 강화됐습니다. 경고나 사과를 받아도 2달간 의정비 절반을 감액하게 됩니다. 또 해외 연수 중 무리를 일으키면 최대 2년 이내 해외 연수를 갈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례안도 함께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꼬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회 기간에 심사할 예정인데 현재 해외 연수 추태로 징계 중인 박지원 의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송역 개명을 추진하다 주민 무시 발언을 한 이범석 청주시장이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개명 반대 주민들이 모욕을 당했다며 1,000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결정했고
청주시 조사를 반박하기 위한 찬반 여론조사도 의뢰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간 성향이 이상한 분들이 뭐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그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규모고. 오송역 개명 반대 주민들을 폄훼한 청주시장의 발언. 비공개 회의가 공개됐다는 해명은 반발을 더 키웠습니다. 주민들은 말뿐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정했습니다. 오송을 상징하는 의미로 소송 비용을 분담할 55명의 참여인단을 하루 만에 모집했습니다. 배상 청구액이 한 사람당 1,000원뿐인 이른바 1,000원짜리 소송. 소송 비용이 훨씬 더 들지만 돈 대신 시장 발언으로 훼손된 명예를 되찾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도 대기하겠다. 딴 사람이 못한다 그러면 해달라는 분이 약 지금 17, 18분 정도. 청주시장의 발언 자체가 망언이었고요. 우리의 명예가 훼손되고 모욕감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으려고. 지난해 청주시가 발표한 오송역 개명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주시가 했던 조사와 같이 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겁니다. 찬성률이 78%를 넘은 청주시 여론조사에 문항과 방식을 두고 편파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온 주민 모임은 당시 청주시가 별도의 설명 없이 청주 오송역 개명에 찬반을 물은 것과 달리 찬성과 반대 근거를 문항에 넣어 판단을 돕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550만 원의 조사 비용 역시 주민들이 분담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ARS와 온라인 투표가 병행됐고 조사 대상 19,000여 명 가운데 1,003명이 응답해 조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응대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는 상태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청주시가 주장하는 찬성 의견과 그리고 반대 의견들 갖다가 섞어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주민 모임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며 여론조사 발표와 손배소송 모두 해외 출장 중인 이범석 시장 귀국 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은 성향이 이상하지 않고 정치와 무관한 평범한 시민이라며 이 시장에게 보낼 좀 이상한 사람들이란 책도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산불 술자리 논란이 확산하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의 시민단체까지 충돌하고 있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지사가 산불 진화 작업 중 술자리로 주민에게 상처를 주고도 변명과 거짓 해명으로 도민을 기만해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충북 자유민주시민연합을 비롯한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지사의 친일파 발언에 이어 산불 술자리까지 한 달 넘게 도민을 선동해 충북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흠집을 만들어 키우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시 공간으로 쓰던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의 침실이 관광 숙박시설로 바뀝니다.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오는 17일 개방 2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대통령 침실이 있는 본관 1층 침실 5개를 개방해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호 숙박 대상자는 시군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독립운동가 후손과 단양 시로섬 생존자, 대청호 실향민 등이 포함됐습니다. 청남대는 노후한 시설을 고쳐 하반기부터는 2층까지 침실 10개를 개방해 일반인 숙박 신청도 받을 계획입니다. 괴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책을 냈습니다. 10여 년 전 도시에서 귀농했다가 농사를 접고 4년 전부터는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요. 시골버스를 운전하며 만난 사람들과 본 풍경, 느낀 생각을 담담하고 재미있게 적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시골 버스는 이제 비포장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 한 대 겨우 다닐 정도의 좁은 도로가 많습니다. 4년 전 시내버스 운전을 시작할 당시 농기계라도 만나면 진땀을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지금은 좁은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능숙하게 차를 돌립니다. 운전이 익숙해진 만큼 승객도 많이 만났습니다. 도시에서 못 배웠던 거를 이 시골 버스 기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이나 여기 타시는 승객분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위에만 쳐다보고 욕심 내고 이런 부분은 없어진 것 같고요. 한기영 기사는 주로 버스에서 글을 씁니다. 잠시 쉬면서 혹은 목적지에 도착해 스마트폰에 적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보고 느끼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경험했던 어떤 그 상황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그리고 또 저는 또 재밌고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조금 쓰다가 어떤 때는 한 2줄 쓰다가 갔다 와서 다시 한 10줄 쓰고 다시 또 한 줄 쓰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대부분은 노인이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교통 약자들. 그래서 그의 글에는 누구를 가르치거나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재미가 담겨 있습니다. 글 속에 숨어 있는 작지만 솔직한 작가의 불평은 귀엽고 친근합니다. 소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을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을 보시면서 이런 삶도 있구나.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즐겁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셨으면 하고 바람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시골 버스를 몰며 적었던 글은 지방 소멸과 관련해 LA타임스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도시 생활이 싫어 귀농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시골 버스 기사가 된 한규영 씨. 현재의 삶이 충분하진 않지만 스스로 만족하려 한다며 오늘도 승객들과 괴산 곳곳을 누빕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 대부분 지역에서 중국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영동 추풍령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최대 221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매우 나쁨 기준치인 151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다른 지역 또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북부권과 중부권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남부권은 주의보가 이틀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01헥타르를 태우고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벌목 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실화자를 검거했습니다. 낮 2시 10분쯤에는 제천시 덕산면의 한 구규림에서 불이 나 산림 0.01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산 비탈 옆 도로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충청북도가 셀트리온 제약과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청주 오창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에 추가로 생산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은퇴신 현역 연장을 선택한 김연경 선수의 다음